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성 기자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특별한 차를 시승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와 있는데요. 바로 옆에 있는 이 차 보이시나요? 정말 장엄하고 고귀하고 멋있는 이 세콕지별 메르세데스 벤츠의 신형 E클래스입니다. 일단 벤츠를 표현하는 가장 볼륨 차종이기도 하고 한국 시장에서는 더없이 중요한 녀석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프리미엄 중형 세단의 기준을 세웠던 녀석이 늘 E클래스였던 것만큼 이번에 11세대로 돌아온 신형도 무척 기대가 큽니다. 일단 내관 어디가 바뀌었는지 빨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대표적으로 이 헤드램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물방울 모양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죠. 상당히 파격적이고 좀 놀라웠는데 솔직히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실물이 훨씬 낫습니다. 네, 훨씬 낫고 적당한 크기를 잘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 곡선이 한층 더 유연한 차의 이미지를 연출해 주는 것 같아요. 주간 주행등도 두 단계로 끊어 놓았는데 이런 부분도 예전에 그 트윈 헤드램프에 약간 헤리티지를 오마주한 느낌도 들죠. 그리고 나서 정말 거대한 그릴이 눈에 띕니다. 먼저 신형 E클래스 전작과 마찬가지로 익스클루시브 그 다음에 AMG 라인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익스클루시브는 요 보닛에 색곡지별이 위치해져 있고 조금 더 크롬 도금을 가득 둘러서 차분한 이미지를 표현했다면 AMG 라인은 역시나 역동적이고 스포티합니다. 그래서인지 아주 커다란 이 벤츠 로고를 큼지막하게 박아놨죠. 신형으로 오면서 한층 더 평평해졌어요. 이런 부분도 다소 좀 독특한 표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그릴 주변을 차지하는 부분이 전부 다 색곡지별입니다. 네, 이 벤츠임을 정말 많이 어필하는 하나의 포인트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뭐 범퍼라든지 전체적인 형상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AMG 라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무언가 깊게 굴곡을 쳐놔서 한층 더 역동적인 이미지를 잘 살렸죠. 물론 이런 부분은 에어덕트 이런 건 없습니다. 요 가운데만 살짝 뚫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측면부는 이 클래스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연하면서도 아주 매끄럽게 빠진 곡선의 향연이 펼쳐지죠. 먼저 일단 차를 표현할 수 있는 군데군데 요소는 뭐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긴 힘듭니다. 휠 정도가 조금 더 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이 캐릭터 라인이에요. 굉장히 깊게 흐르다가 정 가운데쯤 갔을 때 살짝 모호하게 흐려집니다.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갈수록 다시 진해지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스포티한 이미지를 잘 전달해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요즘 벤츠 라인업의 특징이죠. 이 도어를 아주 멋있게 스르륵 플로팅 타입으로 나온다라는 점, 이 손에 쥐는 맛도 정말 좋습니다. 아주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C필러 뒤쪽으로 넘어가면 갈수록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는 이 라인, 그리고 아치 형태의 윈도우 루프까지 진짜 단번에 우아한 차라는 거를 쉽게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신형으로 와서는 앞뒤 바퀴 사이 거리죠. 휠 베이스가 21mm나 더 넓어졌으니까 한층 더 길고 우람한 차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뒤태의 경우도 전면부와 맥을 같이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요 테일램프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살짝 곡선을 지어놨고, 특히 요 안쪽에 벤츠의 삼각 브레이크 등을 표현을 해냈죠. 디자이너한테 물어보니까 이 벤츠임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즉 시선이 둘만한 포인트로 요 테일램프를 선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가로로 길게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 라인이라든지 범퍼의 형상이라든지 둥글둥글하게 S클래스가 연상될 정도의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아주 우아하고 완만한 곡선들로 잘 꾸며져 있네요. 네, 벤츠 신형 E클래스의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와, 예전에 E클래스는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정말 크게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단연 핵심은 바로 이 화면에 있습니다. MBUX 슈퍼 스크린이라고 부르죠. 예전에 EQ 시리즈에서 사용했던 하이퍼 스크린의 진화형 버전입니다. 솔직히 예전에 그 EQ 시리즈 하이퍼 스크린 55인치 길게 패널 하나 연결되어 있고, 물론 멋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뭔가 좀 조각조각에 약간 완만하게 기울어져 있어서 좀 보기가 그랬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는 E클래스의 이 MBUX 슈퍼 스크린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계기판 별도로 분리를 해놨어요. 수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운전을 하면서 한층 더 크고 넓게 직관성이라는 부분은 훨씬 더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기울기 각도도 한층 더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무언가를 누를 때 이런 직관성, 특히 이 시인성이라는 부분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MBUX 슈퍼 스크린 같은 경우는 이 각각의 패널, 특히 조수석에서도 무언가 영상을 볼 수 있거든요. 주행 중에 말이에요. 운전석 쪽에서 봤을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수석에서는 선명하게 보이는 이런 시야각도 분명히 조절을 줘서 안전운전에 도움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조수석은 조수석만의 이동 경험을 즐기기에도 정말 좋겠죠. 그 다음에 조수석 탑승자를 감지를 해서 살짝 나갔을 때 이 부분이 또다시 절전 화면으로 바뀌는 이런 섬세함까지도 갖췄습니다. 이 커다란 화면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넘어서 서드파티 앱도 별도로 설치를 하고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있어요. 이런 부분도 참 마음에 들 뿐만 아니라 에너자이징 컴포트 기능을 굉장히 고도화, 특히 구체화 시켰거든요. 그래서 멀미를 방지해주는 뭐 시트를 높인다든지 화면을 조금 더 밝기를 낮춘다든지 이런 무드 등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조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별도의 멀미 예방 모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운전을 하다가 약간 졸릴 것 같아 이러면 한층 더 밝은 무드 조명에 뭐 볼륨도 좀 키워주고 온도도 살짝 낮추고 바람 쐬기도 좀 세게 해주는 이런 별도의 각각의 기능들도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마치 내가 운전자와 가상 비서가 서로 소통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심지어 루틴이라는 기능도 있는데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것들 공조장치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다 설정한 거에 맞추면 운전을 하다가 그 조건에 맞았을 때 자동으로 다 전환을 시켜주는 이런 다양한 부분, 이 개인화라는 부분을 굉장히 열심히 그리고 전문적으로 잘 해내고 있는 게 바로 메르세데스 벤츠 그리고 신형 E클래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는 참고로 비즈니스 럭셔리 세단을 지향합니다. 때문에 무언가 운전을 하면서도 비즈니스에 특화된 기능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가운데 있는 카메라예요. 실내 화면을 비추고 있거든요. 네, 바로 줌을 이용해서 화상회의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운전 중에는 규제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음성으로만 가능하다가 차를 세워놓으면 다시 화면이 켜지죠. 그래서 화상회의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사진까지 찍을 수 있죠. 전체적으로 이 MBUX 슈퍼 스크린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덕분에 물리 버튼은 최소화했습니다. 요 정 가운데 정말 딱 필요한 것들로만 버튼이 되어져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센터 터널은 한층 더 깔끔하게 꾸며 놓았죠. 뭐 별도의 컵홀더라든지 무선 충전 패드라든지 USB-C 타입도 2개나 마련이 되어져 있고요. 그나마 버튼을 많이 살펴볼 수 있는 건 스티어링 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벤츠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손에 쥐는 맛도 좋고 이 타공도 정말 깔끔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이런 도어 패널의 버튼이나 부메스터 사운드 시스템 그 다음에 이런 각각의 버튼 느낌들은 요즘 가장 최근의 벤츠임을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고급스럽고 정교하게 꾸며져 있죠. 무드 조명도 많이 바뀌었어요. 랩 어라운드 구조로 큼지막하게 둘렀는데 이런 부분 특히 뭐 차선 이탈할 때 이쪽에 빨간 불로 표시가 된다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2열 같은 경우는 휠 베이스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확실히 무릎 공간이라든지 머리 윗 공간 많이 여유로워졌고요. 특히 의자 시트의 착좌감이 기가 막힙니다.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 가죽을 쓰는 느낌이나 몸을 딱 지지해주는 느낌도 단연코 이 쇼퍼 드리븐의 역할로도 충분한 게 이 클래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운데 턱은 살짝 높지만 공조장치나 송풍구 모양 완전히 다 바뀌었거든요. 이 조작감도 좋아졌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트렁크 공간 540리터를 제공합니다. 근데 뭐 일단 뭐 리터로 표현하기보다는 딱 열었을 때 큼직합니다. 골프백 2개는 그냥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Very nice 하네요. 네, 메르세데스 벤츠 신형 E클래스 주행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또 볼륨 라인업이기 때문에 파워트레인 상당히 다양하게 포지션이 되어져 있죠. E200부터 시작해서 뭐 가장 높은 또 E450까지도 뭐 이번 시승 행사에서 다양하게 마련을 했어요. 저는 그 중에서도 조금 더 특별한 녀석을 골랐습니다. 바로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살펴볼 수 있는 E300E 포매틱이죠. 참고로 이 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얹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연기관은 직렬 4기통 2.0L 가솔린 이에요. 최고 출력 200마력을 살짝 뛰어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전기 모터가 주는 힘이 꽤나 큽니다. 95kW급을 또 받쳐주고요. 여기에 9단 자동 변속기, 4륜 구동 시스템까지 알차게 다 맞물려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도 꽤나 마음에 들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주행을 나섰을 때 정말 부드럽습니다. 네, 내가 어떻게 출발을 했지? 어떻게 감속을 했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정말 매끈한 진짜 실크 양탄자에 몸을 맡기고 스르륵 미끄러져 나가는 듯한 느낌을 잘 보여줍니다. 전기가 움직일 것 같다, 엔진이 움직일 것 같다, 그 어느 한 부분에서도 이질감을 느끼기 힘듭니다. 네, 그 정도로 진짜 매끄러운 이 가속, 특히 발진 가속을 보여주는데 무척 만족스럽습니다. 이 도심 속,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다서다를 굉장히 반복을 많이 하고 특히 뭐 러시아워 때는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정말 크게 줄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벤츠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 예전에도 몇 번 타보긴 했지만 신형으로 오면서 이 기술력의 발전을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이거는 한 두세 대, 한 3단계 이상 거친 이 아주 진보된 기술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척 인상적이었던 이 발진 가속,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아보면 여지없이 전기 에너지가 주는 아주 강력한 서포트 이 파워트레인 힘을 또 만끽할 수가 있죠.
벤츠하면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가지 바로 이 승차감입니다. 이 녀석 역시 에어 서스펜션 탑재가 되어져 있고 리어 엑셀 스티어링 휠까지 또 같이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뭐 조향을 하거나 뭐 여러모로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긴 차체를 가졌음에도 승차감이라는 부분은 그래 뭐 뭐니 해도 벤츠지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예요. S클래스와 비교해도 뭐 그렇게 큰 뭐 엄청나게 예민한 사람이 아니면 진짜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이 신형 E클래스도 승차감이라는 부분은 완벽합니다. 네, 울퉁불퉁한 길을 정말 잘 의연하게 걸으면서도 충격은 죄다 흡수하거든요. 네, 최대한 평평한 이 아주 만족스러운 주행 질감만 탑승자에게 전달해 줍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꽤나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배터리 홀드 B 모드가 위치해져 있고요. 최대한 이 배터리를 아끼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일렉트릭 모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모드가 위치해져 있고 스포츠 모드, 인디비주얼 모드까지 총 5개가 위치해져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에 놓으면 꽤나 매콤한 사운드와 함께 여지없이 아주 당차게 달려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꽤나 좋아요. 반응이. 네, 끊김이 없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다시 제가속에 들어갔을 때 무언가 이 지연 현상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연 현상이 날 것 같으면 전기 모터가 잽싸게 힘을 보태주기 때문이죠. 이 여러모로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줄 수 있는 장점을 가장 잘 활용한 게 또 스포츠 모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무언가 자극은 덜하지만 충분히 내가 생각한 숫자보다 훨씬 더 높은 이 속도계의 바늘이 찍혀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속 안정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진짜 빠르고 경쾌하고 시원스럽게 내달리는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도 저는 바로 이 일렉트릭 모드에서의 만족이 정말 기대 이상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마을에 진입을 해서 속도를 낮추고 일렉트릭 모드로 활용을 하는데 참고로 이 차 배터리 사이즈가 꽤 됩니다. 30kWh급을 살짝 넘는 나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치고는 넉넉한 배터리 사이즈를 갖췄기 때문에 무려 순수 전기 주행만으로 100km를 갈 수가 있어요. 완충하면 내가 볼 때 웬만한 출퇴근길은 언제나 전기차 코스프레 하면서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참 만족스러웠고, 더군다나 신형 E클래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오면서 충전이 DC 콤보를 지원합니다. 이런 부분도 진짜 좋아요. 50kW급을 살짝 넘는 이 충전 속도, 전체적으로 이 만족감을 아주 크게 높이는 하나의 포인트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주행 모드를 하이브리드로 돌려 놓을게요. 솔직히 하이브리드로 돌려도 저속에서는 웬만해서는 엔진을 가동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쾌적하고 여유로운 주행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계 경제에도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겠죠. 이 벤츠 E클래스와 너무 잘 어울리는 파워트레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302 아주 칭찬해요. 신형 E클래스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바로 이 주행 보조 시스템에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뭐 차간거리 조절하고 뭐 차선 이탈 막아주고 차선 중앙 유지시켜주고 이런 거 다 있잖아요. 하지만 벤츠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E클래스 저 몇 번 시험해봤는데 진짜 대단해요. 아주 놀랐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작동 방법 간단합니다. 어느 정도 속도를 맞춘 다음에 그다음에 차간거리도 좀 타이트하게 줄여볼게요. 이렇게 달리고 있었을 때 만약에 앞차가 너무 늦게 간다, 그런데 옆에 차선이 비어 있다, 이러면 알아서 차선 변경을 해줍니다. 정말 놀라워요. 자, 지금과 같이 앞에 트럭이 있는데 옆에 차선이 없다, 알아서 차선 변경을 해줍니다. 무척 뛰어나지 않습니까? 네, 이 아주 고도화된 센서와 카메라 각종 기술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한층 더 높은 반자율주행 기술을 구현을 해내는 건데, 벤츠 역시 한 단계 앞서 나갑니다. 무척 편하고 또 신기했던 좋은 기술, 국내에도 도입이 시급하네요. 물론 수동으로 깜빡이 버튼 한번 누르면 알아서 차선을 간격을 보고 들어가는 이 기능도 완벽히 해낼 수가 있죠. 경고음까지, 앞차와 내 차의 거리까지도 다 계산을 해서 속도별로 경고음까지 알려주는 이런 다양한 부분도 참 마음에 듭니다.
네, 메르세데스 벤츠 신형 E클래스 가격은 솔직히 아직 공개가 되진 않았기 때문에 총평이 주가 될 것 같아요. 이 녀석 역시는 역시 그래 의심할 여지가 없다 라고 저는 한 단어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E클래스는 E클래스다 라는 말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아주 만족스러운 이 신형의 감각 정말 훌륭합니다. 이 벤츠라는 브랜드 다분히 이 세계 정상 자리를 꾸준히 지켜오고 있잖아요. 그 이유를 아주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볼륨 라인업인 E클래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신형으로 오면서 한층 더 존재감을 높이는 이 디자인은 물론 이 안쪽의 실내 구성 정말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진정한 비즈니스 세단으로 다시 거듭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행으로 넘어와 보면 진짜 이 기술력이라는 부분은 함부로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신생 전기차 브랜드 그냥 아예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이 벤츠가 보여주고 있는 이 전동화 기술을 내연기관에 적절히 섞어내는 이 능력 정말 완성도 높고 개선에 개선을 거듭해서 최상의 주행 퀄리티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 벤츠의 모습을 2023년 신형 E클래스를 통해서 잘 느낄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솔직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 수입 중형 세단 단연 원톱을 차지하고 있고 그만큼 엄청난 인기와 팬층까지도 누리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신형이 나온다고 했을 때 과연 지금의 기대를 더 뛰어넘어서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냐 굉장히 궁금했고 또 그만큼 걱정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신형을 타보고 나서 완벽히 제 걱정은 전혀 쓸데없는 기우였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조건 그리고 기준점을 언제나 E클래스는 써왔고 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기대를 그 이상으로 배로 곱절로 뛰어넘게 만족시키면서 다시 한번 비즈니스 세단이 무엇인가 프리미엄 브랜드가 만드는 이 볼륨 라인업이란 어떤 차인가를 아주 잘 알게 해주는 정말 드높은 가치를 또 보여주는 차가 메르세데스 벤츠 신형 E클래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성 기자였고요.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신형 E클래스와 함께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